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애청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매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중국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원문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좀 비교적 상세한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가면서 원문과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더 볼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적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전부가 반전기사를 내놓으면서 국가안전부장 천이신과 그리고 시진핑 간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작년 10월 14일입니다.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전부가 갑작스러운 그 군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기사를 지금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14일경 북경의 한 쇼핑몰에 설치된 외부의 대형 스크린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과 관련져서 지금 3월 21일 날짜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얘기는요,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표현합니다. 近日中国国安部发表评论文章，以汉朝由生转衰至灭亡的历史为因，强调统治者穷兵黩武如何拖累经济。分析人士认为，该文章在影射中共党魁习近平。 최근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인용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통치자들의 호전적인 행동이 경제를 침체시켰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기사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시진핑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다들 공통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国安部长陈以信被视为其掌控刀把子的关键人物，而国安部此时突然发布这篇文章，分析认为是放出重要的政治信号，其在党内权力斗争中或已处于下风。与此同时，随着习近平军权的逐步削弱，这一影响似乎正向政法系统蔓延。 국가안보부 부장인 천이신은 시진핑의 검을 장악하는 핵심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가안전부가 갑자기 이 글을 공개했다는 것은 시진핑이 당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진핑의 군사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러한 영향력이 정치 및 법률 체계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月15号，中共国安部发表题为《汉朝经济兴衰与国家安全启示录》的文章，文中称汉朝初年统治者吸取亲二世而亡的教训，推行有利于生产发展的政策，为汉初在稳固政权的同时，为列四方打下了重要的物质基础。汉武帝时期，由于连年发动大规模战争，军费开支激增，财政负担沉重。文章称穷兵黩
独武最终使经济衰退社会倒闭。文章最后称，经济安全是国家安全的基础，发展经济是国家兴盛的关键。 3월 15일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는 고대 한나라 얘기합니다. 한나라는 경제적 흥망성쇠와 국가안보의 계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는 바, 여기에서 한나라 초기의 통치자들은 진나라 2세 쇠퇴를 교훈으로 삼아 생산 발전의 새로운 이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한 왕조가 각 세력을 견제하면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나라 무제 당시에는 잇따른 대규모 전쟁으로 군사비가 급증했고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군국주의가 결국 경제 침체와 사회적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경제적 안정이 국가안보의 기초이며 경제발전이 국가 번영의 열쇠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分析习近平确立北学扩展至政法系统，旅美时政分析人士陈拓空认为，中共党魁习近平目前不仅军权般弱，枪杆子松动，如今看来，连国安系统这一刀把子也出现了裂痕。陈拓空对记者表示，中共国安部的这篇文章明显带有反西色彩。现任国安部长陈以新曾是习近平在浙江时期的亲信，被视为浙江新军成员。然而，中共官僚一向坦诚见风使舵，一旦察觉到习近平局势不稳，不排除部分官员会倒向反习阵营。他认为，从文章的内容来看，陈以新似乎已投靠了反习派。 분석 내용입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축소되고 정치 및 법률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시사분석가 천포콩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군사력이 상실되고 총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체계에서의 칼자루에도 금이 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천포콩은 중국 공산당의 국가안전부의 이와 같은 기사는 명백하게 시진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안전부 장관인 천이 씨는 시진핑이 저장성에 있을 당시, 즉 절강성을 얘기합니다. 절강성에 있을 당시 그의 측근이었고 절강의 신병이라고 하는 그 군대의, 즉 시진핑과 가까운 그 군대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관료들은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데는 언제나 능숙한 일이고 시진핑 정권의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일부 관료들이 반 시진핑 진영으로 돌아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천이 신이 반 시진핑 진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他进一步表示，这篇文章采用了部分民运人士或意见人士的观点，无论是主观引用、客观引用，还是纯属巧合，都让他感到意外。他表示，习近平上台后开始穷兵黩武，推行一系列激进政策，不计经济与民生成本，而是单纯以政治忠诚作为考量标准。그는 해당 기사가 일부 민주주의 운동가나 반체제 인사의 견해를 채택하였으며 그것이 주관적 인용인지
객관적인 인용인지 아니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집권한 후에 군국주의에 뛰어들어 일련의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대한 비용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정치적 충성심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国家安全部的这篇文章通过历史与现实的对照，几乎是对习近平当下穷兵黩武政策的直接影射。陈破空说，再加上3年清零政策重创经济，习近平仅用短短10几年就把这个国家折腾垮了。他进一步表示，中共体制内出现这样一篇文章，并且全文未提及习近平的名字，本身就透露出习近平目前的政治处境已经为不安。 국가안전부의 이번 글은 역사와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시진핑의 현재 군국주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천포궁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 정책 제로 정책으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힌 데다가 시진핑은 10년 남짓 만에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 시스템 내에 그러한 기사가 등장하고 기사 전체에 시진핑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실은 시진핑의 현재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时政评论人士唐金元在接受记者采访时表示，中共国安部发布这篇文章折射出3个关键的政治背景。首先，习近平上台后一直自视为中心自主，试图开创所谓的工业，其中最具代表性的目标便是以武力实现对台湾的控制。这篇文章将批评的矛头对准汉武帝，显然带有影射习近平的意味。 정치평론가 탕징위안은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국가안전부가 이 기사를 발표한 것은 3가지의 주요한 정치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줄곧 자신을 중국 부흥의 지도자로 여기면서 소위 성과를 창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력으로 대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한나라 당시의 무제를 비판하면서 시진핑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唐金元进一步表示，第二个背景是，习近平近来全力推动台海战争准备，并与美国展开战略对抗，导致军费支出巨大。 第一步加剧中国经济的困境。国安部文章强调，汉武帝连年战争拖累经济，并为汉朝的衰落埋在隐患。这一观点显然与当前习近平重兵备战、对台动武的政策形成呼应，带有强烈的现实针对性。 탕징위안은 두 번째 배경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 준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미국과 전략적 대립을 벌이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부의 기사는 한나라 무제의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고 한나라는 쇠퇴의 위험이 감돌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무력을 행사하려는 시진핑의 현재 정책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他表示，
第三个背景在于中国经济正陷入严重危机，百业凋敝。在此情况之下，如何发展经济成为中共高层两条路线激烈不避的焦点。习近平主张让经济回归毛泽东时代的计划经济模式，而另一派则强烈反对，希望重回邓小平以经济建设为中心的路线。在这一背景下，国安部文章明确提出以经济建设为中心才是兴国之道，显然是在对习近平的政策路线提出否定. 그는 세 번째 배경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든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두 가지 노선의 치열한 경쟁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모태똥 시대의 계획적 경제 모델로 경제를 복귀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파벌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며 등소평의 경제 건설에 주력한다는 노선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가안전부의 기사는 경제 건설에 주력하는 것이 강국을 건설하는 길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이는 시진핑의 정책 노선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此外，党警员还表示，国安部部长陈立新是习近平一手提拔的浙江新军成员，是其掌控刀把子的关键人物。而此时，国安部突然发布这样一篇文章，毫无疑问传递出一个重要政治信号：习近平在党内权力斗争中可能已处于下风。因此，他认为这篇文章或许是陈立新向习近平派势力递交的投名状。 또한 당진위원회는 국가안전부 부장인 천이신이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지강신군의 일원이었고 시진핑의 즉 도검을 얘기합니다. 이 칼의 통제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부가 이때 갑자기 이와 같은 기사를 발표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서 시진핑이 당내의 권력투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기사가 천이신의 즉 국가안전부장입니다. 천이신의 반 시진핑 진영 세력에 대한 충성의 편지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唐金元认为这一局势的发展几乎是必然的。他表示，中共的集权体制始终建立在枪杆子之上，正如其反复强调的那句口号：“枪杆子里面出政权。”一旦习近平对军权的控控被削弱，他对刀把子等强力部门的控制也是必受到冲击。自去年三中全会以来，习近平的军权已逐步被削弱。如今这一趋势似乎已扩展至政法系统。 당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의 발전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는 항상 총구 위에서 세워졌고 그들의 슬로건이 반복해서 강조한 바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시진핑의 군사력 통제력이 약화되면 칼 등과 같은 강력한 부서에 대한 그의 통제력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작년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시진핑의 군사적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현재 이와 같은 추세는 정치 및 법률 체계에서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军工系
再有官员被免职，谁在清洗军工系？中共的军工体系长期被视为习近平掌控军权和军工产业的重要支柱。近期具有军工背景的官员接连被免职，显示出当局的对军工系统的倾斜仍在持续推进。据中国媒体澎湃新闻3月14号报道说，中共安徽省委常委、合肥市委书记张宏文已被免职。在此之前，张宏文已在公开场合消息数月。张宏文出身航天系统，此番被免职，进一步加剧了外界对军工系统遭遇大规模侵袭的猜测. 군수산업부에 또 다른 공무원이 해고되었는데 군수산업부를 정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국 공산당의 군수산업제도는 오랜 동안 시진핑의 군사력과 군산산업 통제의 중요한 기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최근 들어 군수산업 출신 공무원들이 잇따라 해임되는 등 군수산업 시스템에 대한 권력당국의 정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더 페이퍼지가 3월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안위성위원회 상무위원이자 합비시위원회 석인 장홍원이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장홍원은 몇 달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었고, 장홍원은 항공우주 시스템 출신이었고, 그의 해임으로 인해 외부 세계는 군산 체계가 대규모 숙청을 겪고 있다는 추측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张宏文最后一次公开露面是在2024年12月10日，当时在主持召开合肥市委常委会会议。此后，他接连缺席多场重要会议，包括2024年12月的安徽省委常委会的会议，以及2025年1月3日召开的合肥市委全会及市委经济工作会议等等。此外，张宏文未出席2025年3月13日在安徽召开的全省传达学习全国两会精神大会，据悉他当时已被免职。 장홍원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4년 12월 10일로서 당시 그는 합비시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2024년 12월 안휘성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2025년 1월 3일 열린 합비시 당위원회 전체 회의 및 시당위원회 경제사업회의를 포함한 많은 중요한 회의에 연이어 불참하였습니다. 또한 장홍원은 2025년 3월 13일 안휘에서 열린 전국 양회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성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지휘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张宏元生于在1975年10月，长期在中共航天系统任职，曾担任中国航天科工集集团3院院长、党委副书记、总研究室、中国航天科工集团副总经理等职。2020年9月，他调任地方，出任安徽省副省长、省委常委、合肥市委书记、合肥警备局党委第一书记等职。除张宏文之外，军工系统出身的中共全国人大常委、前湖南省委书记徐达哲以及综合集团总工程师罗启，也为现任
今年中共全国人大会议的开幕式。 장홍원은 1975년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중국 공산당의 항공우주 시스템에서 일했고 그는 중국 항공우주 과학기능공업집단 제3연구원의 원장, 중국 항공우주과학공업집단의 당위원회 부서기, 수석연구원 부총경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현재로 전근되어 안위성 부성장, 성당위원회 상무위원, 합비시 당위원회 서기, 합비시 주둔지 당위원회 제1서기를 역임하였습니다. 장홍원 이외에도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자 호남성 당위원회 전서기인 서달저와 또 중국 핵공사 수석 엔지니어 라치도 올해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中破空认为当前军工高层的倾斜未必完全出自习近平之手。他表示，军工系统的许多高层官员都是习近平近来提拔的，其中不少是他的亲信或被他视为可靠的人选。军工领域的争诉可能涉及各派力量，相互之间的清晰也在进行。关键在于这些被争诉官员的背景、来历，以及他们由谁提拔，才能判断清晰背后的真正动向。唐金元表示，习近平上台后，大量提拔军工系统出身的技术官僚，一方面是出于巩固权力的需要，另一方面则是为可能爆发的战争做人才储备的。然而，许多军工系统高官被指涉及全国国防部长魏凤和、李尚福案件，因此成为整肃对象。尽管习近平一度主导了这些官员的清洗，但在其权力逐步削弱的背景下，军工系统的整顿仍在持续。唐金元认为，这显示出军工系统官员已成为反习近平派势力清晰的重要目标的。천파콩 선생은 현재 군수산업 고위 간부들의 숙청이 전적으로 시진핑의 소행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이 군산복합체의 고위 간부들을 많이 승진시켰고 그들 중 다수가 그의 신복이거나 시진핑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군수산업 내의 숙청에는 다양한 파벌이 연루될 수 있고 상호 숙청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청의 진짜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숙청된 공무원들의 배경과 기원 그리고 그들을 승진시킨 사람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진 위원은 시진핑이 집권한 뒤 군수산업 시스템에서 많은 기술 관료를 승진시켰는데 한편으로는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필요성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재능을 예비해 두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산복합체 고위 간부들 중 다수가 웨이펑허 혹은 리샹후와 같은 이전의 국방부 장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숙청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한때 이들 관료들을 숙청했지만 그의 권력이 점차 약화되면서도 군산복합체제의 정비는 계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당진 위원은 이것이 군산복합체 관리들이 반 시진핑 세력의 주요한 숙청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시진핑이 중점으로 된 중국 공산당 내부에 권력 투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국 내부를 보도하고 있는 중국 신문을 통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 대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밤에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내일 그리고 모레 걸쳐서 계속해서 중국 내부의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홍콩의 명보도 또한 지난 16일자로 군국주의가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렸는지 한나라의 무죄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중국의 국가안전부 MSS라고 그러죠. Ministry of State Security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자신들의 그 위챗, 중국에서 쓰는 카톡 같은 게 있어요. 위챗이라고요. 이 위챗 공식 계정에다가 한나라, 한차오라 그랬습니다. 한나라 왕조란 뜻이죠. 경제 흥망성쇠와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게시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또 다른 매체들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처럼 한나라는 전성기라고 했던 한나라 무제 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한나라 무제가 군국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군사 강대국을 추진하는 이런 군국주의, 이런 것이 나라의 근간이 된 경제 발전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하고도 중요한 경제 발전이 한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한나라가 멸망이 되고 말았다는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국가안전부 부장인 진일신, 천일신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이 원문을 읽다 보니까요, 참으로 지금 중국의 권력의 핵심이 사실은 이전부터는 공안부가 가장 많이 힘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선 국가안전부 MSS, 고지안전부, 이곳이 정말 집중적인 권력의 힘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파워가 세다고 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부, 중국어 고지안전부. 자, 이 국가안전부가 왜 이와 같은 글을 이들의 하는 위챗에서 써 올렸을까요? 이것은 벌써 시진핑의 인사권, 정책결정권, 군권 등등이 다 멀리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필연적인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즉 멸망의 길에 올라섰고, 이미 중국의 내부는 다 붕괴돼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바보가 있다라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아직은요 안미 경미로 가야 됩니다. 안보도 미국과 경제도 미국과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5조 달러 이상이 미국 내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죠. 앞으로 미국의 영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미국 시장에 팔더라도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연필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 그 관세를 물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 테네시에서, 켄터키에서, 아니면 오클라호마에서 생산한다면 전혀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정의선 회장 보세요. 루지애나에다가 현대제철소 옮겨서 짓잖아요. 그 옆에다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생산한 강철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관세 0%입니다. 자,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자, 삼성 여러분, 생각들 잘 하십시오. 지금 당장에 50조 손해보는 거 같죠? 10년 후에 500조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데가 미국 시장이에요. 현대 가문이 하는 걸 잘 보고 따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내에 민노총들이 수시로 임금 투쟁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회사 문 닫아버리고 미국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여기서 그 짓 하고 있어요? 민노총들의 씨가 다 말라 죽고 없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셔도 안 늦어요.
자, 빨리들 정리하고 그 공장문, 회사문 다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이주하에 나가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바람직하고 또 회사 직원들한테도 보다 득이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제가 하나씩 확인 점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